그 혹시 그 책이 문체가 너무 좋아서 네. 그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냐 네. 그렇게 질문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혹시 글쓰기 팁 같은 것도 있나요? 팁이 있죠. 네. 네, 이런 걸 말씀드려야 이제 계속 보실 테니까. 글쓰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글쓰기를 잘하면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되는 시대 같아요. 굉장히요? 자기 생각들을 잘 정리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서 스탠드아웃 하기 되게 좋거든요.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말이랑 글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말은 순발력이 필요한데 글은 어쨌든 자기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말재주가 없어도 시간을 들여서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능력들 계속 늘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글쓰기를 빨리 늘리려면 팁 중에 하나는 많이 읽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읽는 거고 두 번째는 따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력을 높이고 싶으시면 필사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손으로 한번 내가 진짜 좋아하는 문장들을 써보는 게 최고고요. 근데 사실 이거 시간 걸리고 쉽지 않잖아요. 팔도 아프고. 그럴 때는 키보드로 타이핑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파일을 만들어 놓고 아 저건 진짜 잘 썼는데 싶은 것들을 타이핑 하세요. 그래서 파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핑만 하고 그냥 치워놓으면 아무 의미 없고요. 가끔씩 내가 진짜 잘 쓰고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걸 꺼내서 한번 5분만 보고 다시 써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문장들의 어떤 흐름이나 어미나 아니면 그 리듬 같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포인트들을 쓸 수 있게 돼요. 이건 이제 굉장히 뭐 빠른 팁인데요. 필사하거나 아니면 옮겨 적으시고 보관했다가 이제 저는 창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창고에서 가끔씩 꺼내 보시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글을 쓰실 때는 한번 보신 다음에 써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금방 좋아져요. 네. 그 예전에 그 조정래 작가님인가 그 자녀 결혼할 때 그분이 딸인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사위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태백산맥을 다 쓰게 했다고. 그걸 다 써야 결혼하게 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던데.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결혼에 성공하셨다고 하는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코로나가 오고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죠? 제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신 분들 많은데, 그쵸? 힘든 건 어쩔 수 없는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금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혁신이나 아니면 큰 수익 같은 것들은 이런 근본적인 변화에서 늘 왔던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해 보면 IMF 때 또 잘 견뎠더니 변화들이 있었고 수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지금 시기도 분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두렵지만 이 변화를 직시하면서 기회를 찾아보면 분명 변화의 씨앗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 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how to 이렇게 하면 뭐 없던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책을 쓰지는 못했어요. 그럴 능력은 없는데 어쨌든 변화에 대한 어떤 힌트나 인사이트들을 많이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책을 보시게 되면 그런 힌트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책입니다. 네. 읽어보십시오. 네. 갑자기 질문이 하나 생각이 들어서, 그 아까 글쓰기 팁 얘기해 주시면서, 과거보다 글쓰기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그러신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과거랑 뭐 절대치로 변화를 계측할 수는 없겠지만, 정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유리한 것 같지 않고, 정보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유리한 시기잖아요. 정보는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목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과잉의 시대일수록 안목이다라는 문장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흩어져 있을 때는 보는 눈이 중요하고 보는 눈이 있다면 이걸 얘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말 또는 문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수많은 정보들을 문장으로 잘 빼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사랑받겠죠. 정보는 이제 디폴트가 됐고 그것들을 셀렉트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문장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시선도 모이고 뭐 돈도 모이고 그런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브랜드가 되고 채널이 되기 어느 때보다 쉬운 시대가 됐잖아요. 뭐 이런 웅이사님도 그렇고 SNS.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디어가 방송국만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미디어가 있는 시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미디어로서 나의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겠죠. 예전에는 뭐 기자만 글을 썼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기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점점 더 문장, 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그것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책을 쓰기까지 네. 아니면은 일에서 네.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기까지 네.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다. 뭐 그런 것들 혹시 네. 사례나 뭐 분량이나 뭐 시간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이벤트 뭐 사건이나 뭐 이런 거. 사건은 제가 사실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광고회사 바쁜데 언제 책을 써?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시간이 없죠. 근데 이것도 루틴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일을 위해서 하는 시간 플러스 책을 쓰기 위한 시간들을 늘 빼놨어요. 저 이제 첫 책을 쓸 때는 아기가 태어나서 육아 때문에 뭐 시간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기 다 자고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1시간씩 매일 빼서 그때 글을 쓰기도 했었고 코로나 시국에 이 없던 오늘이란 책은 주말마다 시간을 빼서요. 그때는 카페도 문을 안 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카페에서 쓸 수 없으니까 차에서 책을 썼어요. 이 책 보면 이제 표지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빨간 옷 입고 있는 사람 저거. 이게 카페 가서 책을 쓸 수 없으니까 조그만 책상이 있어요. 휴대용 책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차에다 놓고 일요일에 이제 정해진 시간에 가가지고 근데 또 겨울에 썼거든요. 겨울에 쓰니까 춥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썼지만 이제 지구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공회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옷을 여러 겹을 껴입고 보온병에 뜨거운 커피나 물 같은 걸 담아서 놓고 중간중간에 마시면서 쓰니까 또 이게 또 정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책을 썼거든요. 정치가 있어요. 또 나름 정치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와, 그렇게 해서 책을 썼었고요. 와, 주말마다요? 네, 주말마다 쓰고 또 사람이 이제 익숙해지면 금방 쓰게 되잖아요. 뭔가 이제 속도가 붙잖아요. 책도 마찬가지라서 첫 번째 책보다 세 번째 책은 훨씬 더 수월하게 목차가 나온 뒤로는 그것들을 늘리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네. 아, 역시 그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획을 그으신 분들은 아이고, 획은 아닙니다. 그 뒤에서 정말 이렇게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노력과 그 이야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저는 메모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기록의 힘이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웅 이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간은 똑같잖아요. 24시간 모든 사람 다 똑같잖아요. 근데 시간을 밀도 있게 쓰는 방법,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은데 그 똑같은 시간을 밀도 있게 쓰는 방법은 그 중에 하나는 기록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좋은 생각이 나거나 뭐 책을 봤을 때 뭐가 있을 때 날아가는 시간을 붙잡아 놓는 게 메모라는 말을 누가 하던데 시간을 일단 붙잡아 놓으세요. 스마트폰 같은 거 쓰기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 쓸 때 이게 뭐 제대로 된 아이디어를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일단 무조건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은 다음에 이게 스마트폰에도 좋고 뭐 노트북에도 좋고 그리고 나서 뭔가 지금 이 시간이랑 전혀 다른 시간에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 되게 많은 그 씨앗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를 꼭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메모는 멋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멋진 문장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메모를 하고 안 보면 그건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당신이 붙잡아놓은 시간을 어느 날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필요할 때나 이럴 때 한번 쭉 보시면 이런 생각이 있었네? 를 적지 않으면 다 까먹거든요. 어떤 천재도 다 까먹어요. 근데 잡아놓으면 이 중에 뭐 80%는 의미가 없겠죠. 근데 20% 정도는 정말 재밌네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좋다고 느낀 거니까. 그래서 기록과 메모를 습관으로 가져가시는 게 되게 좋은 자기 능력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적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더 계속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댓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적는 시간은 전혀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뭔가 표시를 해놓거나 안 그러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읽고 나서 다 까먹어요. 근데 뭔가 좋았다는 표시를 해놓고 다시 보면 내가 이걸 읽었었지? 좋네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표시나 호흡을 잠깐 가다듬으면서 이거 곱씹는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재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한 사람의 능력이 막 타고나는 게 물론 중요해요. 문장을 쓰는 능력들은 있는데 한 사람의 능력은 재능 곱하기 시간의 제곱 같아요. 시간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재능을 갖고 있어도 처음에 반짝할 수 있겠죠. 시작점에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훨씬 유리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텐데 재능이 요만해도 여기에 시간을 충분히 투입한 사람들은 시간의 제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제 머릿속의 화두가 시간의 힘인데요. 시간을 들여서 얻은 어떤 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쉽게 얻은 건 쉽게 사라지고 시간을 투입해서 얻은 것들은 결국 오랫동안 내 곁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투입하는 것들 지루하고 내가 이거 뭐 언제 빛이 나겠어 싶은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시간을 투입하셔라. 재능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재능을 완전히 크게 키우는 것들은 투입한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루하고 막 하기 싫을 때 네. 그 감정조차도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눌러놓고 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냥 좋은 것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지루하고 하기 싫은 감정도 이길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별 관심이 없는 영역이면 그 지루하고 하기 싫은 것들 때문에 접는 것 같고 그건 뭐 인간이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정말 잘하고 싶은 영역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거기에 시간을 들여야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를 시간을 들여서 판단을 하고 이게 딱 정해지면 여기에는 기본적인 시간을 넣어서 근데 그 시간이 아마 웅이사님 그러니까 느끼실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일에는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넣는 것도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인데 견딜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견디는 거죠. 견뎌서 어느 정도 넣다 보면 이제 그게 내 능력으로 바뀌고 그때 얻는 쾌감은 또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데 네. 저는 진짜 그 처음에 초기에 회사 그래서 지금도 조그맣지만 이렇게 만들어갈 때 진짜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때도 그냥 그 앨리스에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아까 앨리스가 그랬나?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면 그냥 가라. 아, 네. 그냥 갔거든요. 네, 네. 하루하루 그냥 네, 네. 그냥 했던 일 그대로 반복하면서 이제 그냥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서 또 뭐 기회를 얻게 되고 하겠지. 그래서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는데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가는 게 필요할 때도 있다.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자니 너무 약간 꼰대 같고 맞아요. 감정을 너무 고려하지 않는 것 같고 남한테 잘 얘기해 줄 수 없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서 혹시나 네. 저자님도 이제 그런 게 있으신가? 아니, 저도 뭐 싫은 것들은 싫었었고요. 광고 카피 중에 제가 좋아했던 카피가 하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카피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거 되게 맞는 말 같아요. 뭔가를 해야 무엇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다가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없던 오늘 책을 써주신 유병옥 저자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